10년 전 남편과 상간녀가 저지른 그 참혹했던 순간들. 그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그리고 한강에서 벌어진 통쾌한 결말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처음 공개합니다. 과연 남편과 상간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은 50대 후반이지만 그 시절의 명문대를 졸업했고 잘생기고 매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야말로 완벽한 남편이자 어디서든 부러움을 살 만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다정했고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임원으로 인정받았죠. 가정에서도 자상하며 청소 설거지도 도맡아 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애쓴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자상한 겉모습 뒤에는 아내조차도 알지 못했던 더러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는 자상한 듯 보였지만 그 속은 끝없는 거짓말과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던 겁니다. 그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 아이를 업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있을 때도 남편은 대학교 때 만난 첫사랑을 다시 만나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 긴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마주한 진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그 긴 세월을 버텨온 한 아내가 직접 들려주는 완벽해 보였던, 끝까지 듣다 보면 당신도 속이 다 후련해지실 겁니다. 남편이 첫사랑과 바람이 났을 때만 해도 나는 아직 젊었었고 아이 둘을 데리고 이혼을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육아 문제로 직장도 그만둔 상태였기에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신우들도 남편이 이제 잘할 거라고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을 해서 퇴직을 하는 그 순간까지 남편의 직장 문제로 주말 부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일입니다. 남편은 직장 주변에서 또 바람을 피우고 있었나 봅니다. 나는 10년 전에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것은 어이없게도 첫 번째 상간녀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자 질투심에 이상한 문자를 저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바람 난 것도 모르고 사는 바보냐고요. 저는 문자를 받고 처음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편의 친구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바람 위에 또 다른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상간녀들끼리 싸움이 있었나 봅니다. 처음 상간녀는 지가 본처인 양 두 번째 상간녀를 만나서 싸웠나 봅니다. 그런데도 두 번째 상간녀가 안 떨어져 나가니 그러다 저한테까지 일러 바친 겁니다. 이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있을까요? 그 두 상간녀들은 첫 번째는 가정이 있는 여자였고 두 번째는 나이 많은 애 딸린 이혼녀였답니다. 그러나 남편은 내가 있는 집에 와서 저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하였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두 상간녀에게 풍경사진이며 식당에 음식 사진을 찍어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바람 쐬고 오겠다고 하면서 저 몰래 통화도 하면서요. 얼마나 짜릿하고 재미있었을까요? 천벌을 받을 것들이지 않나요? 나는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모른 척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상간녀와 통화를 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더군요.
오빠라는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오빠랑 같이 여행 간 거며, 그 오빠 오피스텔에 가서 살림 살듯 놀아난 거며, 같이 잔 것까지 저에게 말을 다 해주더군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결혼해서 10년 동안 병수발하였습니다. 몇 년 전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온갖 병수발에 뒤치다꺼리하며 살아온 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내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이렇게 살아왔던가.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으며 녹음 기능을 켜서 녹음을 다 했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난 뒤에 제가 말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셋 다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도 각오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네 남편과 직장에도 다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간녀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남편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는 집으로 급히 올라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첫 번째 상간녀와는 회사 일로 가끔 만나다가 정이 들었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내는 분노가 차올랐지만 아이들은 한참 예민한 수험생이었습니다. 언젠가 결혼도 해야 될 것인데 부모가 아이들 발목을 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또 10년 일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죗값 치른다는 생각인지 예전보다 더 다정하고 저를 위해 헌신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은 가슴 깊숙한 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 기억을 떠올려서 나를 괴롭힐 필요 없다는 생각에 그렇게 기억 저편으로 눌러놓고 행복한 듯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10년 동안 살면서 제 입 밖으로 한 번도 그때 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름 애쓰고 있는 남편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도 직장에 복귀해서 안정적인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참 사람의 습관이란 그리 쉽게 변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세월이 흘러도 남편의 내면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착각이었던 거죠. 가정이 모든 게 평온하게 살아가게 되니 남편은 또 슬슬 병이 도졌나 봅니다. 어느 날 집에 온 남편의 휴대폰에서 나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이런 일은 몇 번을 겪어도 면역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디야? 집에 왔다가 잠시 친구 만나고 있어. 난 술 마시기 싫은데 어쩔 수 없네. 응, 조금만 마셔. 오빠 사랑해. 나중에 통화해. 남편은 뻔뻔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본 순간 10년 전에 그 첫 번째 상간녀란 것을 알았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집에서 보이는 작은 행동들 속에서 예전과 똑같은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그 익숙한 태도, 그 눈빛, 그 말투까지 마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불길한 예감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히려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왜 뒤지냐고. 마치 잘못한 사람이 제가 된 듯한 그 태도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돌아온 대답은 바로 그 상간녀였습니다. 왜 다시 만난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편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그때 너무 미안해서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내려 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된 거야.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듯 숨조차 쉴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지금의 나는 10년 전의 내가 아니니까. 그 자리에서 그 상간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상간녀와 통화를 하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깜짝 놀라며 또 싹싹 빌더군요. 잘못했다고 오빠가 먼저 연락했다고. 그 자리에서 되물었습니다. 그들의 노란한 짓거리를 낱낱이 다 말하라고. 남편은 나한테 지금 집에 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상간녀와 방에서 뒹굴고 있었고, 운동한다고 하면서 상간녀와 술을 마셨고, 출장 간다고 하면서 상간녀와 여행을 갔고, 부부처럼 행세를 하고 다녔더군요. 멀리 떨어져 사는 본처 덕분에 그 둘의 행동은 한없이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조용히 넘어갔지만 이제는 너의 남편에게 그대로 말해줄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너 직장에도 마찬가지로 다 떠벌릴 거라고 말이죠. 상간녀는 전화기 너머로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상간녀를 한강 변으로 불렀습니다. 저 멀리서 상간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려움에 잔뜩 겁먹은 모습이었습니다. 상간녀가 제 앞에 서자 저는 단호하게 손을 올렸습니다. 짝! 날카롭고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간녀는 땅바닥에 엎어진 채로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한 몸짓으로 그녀를 제압하며 그동안의 행동을 낱낱이 추궁했습니다. 멀리서 남편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단호한 손짓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상간녀의 남편이 달려왔고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눈앞에서 서로 마주 선 남편의 표정에서 지난 잘못과 후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10년간 묵은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쌓인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의 남편의 주먹에 비틀거리며 고개를 숙였고 상간녀는 떨며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의 남편에게, 상간녀는 저에게 맞아 서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고 세상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통쾌함이 느껴져 왔습니다. 그 후 집에 돌아와 남편의 옷가방을 챙겨 현관 밖으로 던지고 문을 잠궜습니다. 남편은 문을 두드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어디 갈 곳 없는 인간의 마지막 발악이었죠. 살면서 명치 끝이 늘 아파왔는데 10년 전의 분노를 다 못 풀어서 그랬나 봅니다. 나이를 먹으니 좋은 점도 있네요. 이제는 부끄러움이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혹시나 남편의 바람기가 소문이 날까 어디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참고 속앓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창피함도 없어졌나 봐요. 내 잘못이 아닌 남편의 타고난 태생이 저렇게 만든 건데 제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나요? 가정 있는 여자나 남자가 나쁜 짓 한 게 잘못 아닌가요? 그리고 한강 고수부지. 그곳이 떠들썩하게 난리가 난 순간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처럼 홀가분해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일 겪고 나니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재산을 모으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해왔습니다.
물론 나쁜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랬지만 인생사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사건이 있은 후 저는 서울집을 팔고 서울 근교로 이사를 왔습니다. 안정된 직장도 아쉬웠지만 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집을 쓸고 닦고 꾸몄습니다. 다 버리고 온 살림살이. 하나씩 준비하는 재미에 하루하루가 설레고 행복합니다. 아이들도 엄마 이사한 집에 빨리 가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급여는 적지만 취업도 하였습니다. 직장을 다니니 활력도 다시 찾게 되고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후질구레한 남자가 아파트 주변을 맴도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몰골이 처참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한때는 자신감 있고 매너 좋던 남편이 불과 1년 만에 폭삭 늙어 있었습니다. 같이 살 때 남편은 무엇을 하든 혼자서는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지지해 주어야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걸 저와 상의했고 저의 응원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곁에 없으니 남편은 스스로 힘을 내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죠.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생선 한 토막. 예전처럼 맛있게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어. 결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었고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란 말도 염치 없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담담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칠 머문 뒤 남편은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로서 살아가야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희생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평생 바람기 많던 남편이었지만 35년 넘게 함께한 부부였기에 마음 한켠은 여전히 착잡했습니다. 젊은 시절 만나 이제 60이 넘은 남편. 저 역시 나이를 먹었습니다. 남편의 처량한 모습을 보니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복수를 위해 도끼를 품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그런 감정들은 이제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덮어두고 넘어갈 일도 아니었고요. 이렇게 35년 결혼 생활의 한 여정은 또 한 장면을 지나갑니다. 아, 그 상간녀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버림받고 지하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출근을 준비하며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맞이합니다. 새로 뽑은 자가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새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싱긋 웃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도 겪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이는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벼랑 끝에 또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그 새로운 길을 향하여 한 발짝 내디뎌 보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조금은 무료하지만
그 무료함이 행복이란 걸.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울고 웃는 일상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사연을 수집하고 편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